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그냥좀의 이지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반갑게 드디어 이제 미리 캔버스 10강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에서 만든 디자인 파일을 민든이라고 써놨네요. 만든 디자인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디자인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카드뉴스 같은 이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다 끝나놓은 이 디자인이 끝내놓은 상태를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면, 자, 이제 위쪽에 이렇게 저장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크기, 이미지의 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거 눌러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게 아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공유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인쇄물 제작,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각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저장과 다운로드의 개념. 자, 저장과 다운로드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여러분, 요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금 프로그램이 이 브라우저 안에서 움직이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PC에 깔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웹이라고 하면 여기가 인터넷 웹상이에요. PC에 깔린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상에 있는 겁니다. 웹상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요 구동하는 프로그램은 요 웹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새 인터넷이 빨라지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원격으로다가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PC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PC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이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저장을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저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면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PC에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원격으로 했을 때의 저장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PC가 아닌 어떻게 이 웹상, 그러니까 이 웹상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저장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여러분이 흔히 지금 쓰고 있는 PC에서의 저장의 개념으로 여러분 PC에 어떤 디자인을 했던 이 디자인 파일을 가져오려면 기존에 있는 이 클라우드 방식에 있는 미리 캔버스에선 저장이 아니라 어떻게 다운로드를 해야 이렇게 온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저장과 다운로드의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그 웹상의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고, 여러분 PC로 가지고 오려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기존의 파일을 만들었고, 제가 여기에 새삼조각사라는 걸로 글자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뜨죠. 변경사항이 있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눌러서 나는 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바뀌었죠? 저장 완료. 자, 이 새삼조각사라는 걸로 수정을 했어. 디자인물을. 그래서 저장을 완료했어. 어디에? 웹상에, 클라우드에, 웹 저장 공간에 저장을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거기에다가만 저장해 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가져다 쓰고 싶어요. 이걸 어디 뭐 SNS에 올리던 어디에다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다. 어디로? 여러분 PC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운로드 부분이 결국은 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 것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용입니다. 자, 이 탭에서 웹용 탭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웹용 탭은 말 그대로 이미지의 사이즈라든지 파일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웹용에,
인터넷 웹, 그러니까 뭐 SNS용 뭐 이런 데에 쓸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JPG, 이게 이제 파일 형식입니다. JPG, PNG, PDF, PPT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파워포인트 파일은 베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방식이고, 그래서 JPG나 PNG나 PDF 형태로 어떻게 여러분이 만든 디자인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PNG에는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명한 배경이라는 건데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눕기 딸 때도.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요 동그란 이미지만 빼고 나머지를 지웠어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투명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레이어에서 여기 이거 키면 여기에서 투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비치는 이렇게 레이어가 쌓인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게 비친다. 그래서 다운로드에서 이 투명한 배경이라고 하는 건 이 PNG도 투명한 배경이 아닌 흰색으로다가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지만 투명한 배경을 체크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외에 나머지가 비어있는 상태로 받는다. 다만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게 그냥 원본으로 딱 하면 저작권 무슨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자, 페이지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페이지 선택이란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 여기 좀 페이지로 표시되어 있지만 슬라이드가 이게 6장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6장. 그런데 이 6장을 다 받을 건지 6장을 다 받을 건지 모든 다 체크되어 있죠. 아니면 모든 페이지를 해제하고 내가 필요한 1, 2번만 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선택은 내가 이 지금 디자인 한물을 선택을 해서 뜨문뜨문 받을 건지 1번부터 6번까지 한꺼번에 받을 건지 1번부터 6번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거나 그러니까 쉽게 한 장짜리가 아니면 G파일, 압축 파일로 모두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장 합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사이즈 이게 1080 가로 세로 1080 픽셀 이걸로 기존에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장으로 다 모두 합쳐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를 따로 해서 6장으로 한 게 아니라 붙이는 거죠. 이 6장을 한 장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다운로드 정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작업했던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리 캔버스로 만든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작권 가이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 웹용 마무리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쇄용입니다. 인쇄용. 그러니까 이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는 인쇄용으로 별도로다가 해서 요거 이제 뭐 유료로다가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형식은 인쇄용은 JPG하고 PDF, 보통 벡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쇄용은 좀 PDF 파일로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상도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고, 제작을 의뢰를 하면 아마 사이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걸로 현수막을 제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제작을 할 건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깨띠서부터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쇄물 제작을 열어도 마찬가지로 이걸 열어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쇄물 제작으로 넘겨서 가능합니다. 자, 그 뒤에 다시 다운로드 좀 보면
이제 인쇄형까지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통 PDF로 좀 많이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동영상 마지막으로 동영상 여기 보면 MP4 보통 많이 하죠. MP4. 그 다음에 GIF는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IF에서 PNG처럼 배경이 이제 투명한 어떤 이미지 파일인 경우가 있고 GIF처럼 동영상인데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사진 이미지. 이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네, 여기도 보시면 애니메이션 요소를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시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GIF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GIF 애니메이터로다가 이걸 많이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해서 뭐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데에 보면 넣으실 수도 있고 뭐 여기 눌러라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댓글 달아라 하고 있는 것도 이걸로 디자인이 가능해요. 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도 안 달아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글자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 놓고 텍스트로 네, 이렇게 줄여서 가운데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배치를 정렬을 해놓고 이걸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바꿔요? 뭐 댓글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 이렇게 힘드네요. 공감 댓글 공감 달아달라는 거죠. 댓글 공감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택해서 지금 7페이지죠. 모든 페이지 지우고 7페이지 선택하고 뭐로? 동영상 중에서 GIF 애니메이터로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죠. 천천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가 됐죠. 다운로드가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파일 만든 거예요. GIF 파일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넣으면 이 GIF가 움직이는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간단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카페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여기에 뭐 테스트로만 하지 말고 좀 이따가 어차피 파일 올릴 거니까 여기에 네, 10강 올릴 거니까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네, 요거 이미지를 넣으면 자 볼게요. 움직이나. 네. GIF 파일로 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네? 이런 이제 파일을 GIF 애니메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요 밑에 댓글 공감 달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동영상까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 알아두실 건 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RGB라고 하는 이 색이 있고요. CMYK라고 하는 이 뭐 나름대로 포맷 이렇게 생각인데 이거 뭐냐면 이건 빛의 삼원색이고요. 이거는 색. 그러니까 이게 색과 관련된 거. 이건 빛. 그러니까 이거는 CMYK는 보통 인쇄할 때 보통 많이 하고요. RG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웹상에서 이런 모니터상에서 색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색이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RGB와 CMYK 카이는 위에 있는 거는 모니터 같은 웹용, 그래 뭐 SNS 같은 거 쓰실 때의 색깔, 그 다음에 CMYK 카이는 여러분이 인쇄할 때의 색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자, 여기 이제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공유 기능이에요. 공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SNS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나름대로의 굉장히 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썸네일 같은 거 이제 추후적으로 제가 나중에도 상품을 해봤으면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썸네일을 되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글자만 바꾸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 문서 공개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 작업한 곳의 주소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페이스북 쭉 여러 가지에다가 이 부분을 공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한번 보고 따라해 보면, 자, 이렇게, 자, 카톡 쭉 보면 카톡에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갔냐? 네, 여기에다가 공유하기 누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카톡에 공유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블로그, 뭐 밴드 이런 데 보면 복사 이 지금 주소로 이 웹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 파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장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유하기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테고요. 여기 특히 이제 공유하기 기능에서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다시요. 공유하기 기능에서 상세 옵션을 보시면 이제 원본 문서를 복제하는 걸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걸 공유를 서로 하는데 그쪽에서 미리 캔버스를 쓰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해서 주면 기능에 이제 권한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치고 들어오면 이쪽에 받은 사람이 이걸 자기 미리 캔버스 안에다가 복사를 해서 넣고 이거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줄 거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뭐 좋아요, 댓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서 보낼 거냐. 뭐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뭐 사용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일단 이 공유들이 갔을 때 아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주소만 지금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주소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내용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웹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고 이 카드 뉴스를 그냥 눌러보면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하면 그냥 여기에 카드 뉴스를 놓고 무언가 설명하기를, 물론 SNS 같은 것도 좋지만 별도로 다른 거를 안 하고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뭐 주소를 조금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미지에다가 주소를 넣는다거나 해서 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주소를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SNS에다가 뭐 공유를 해놓고 그분들에게 뭐 설문을 조사하거나 그러니까 뭐 랜딩 페이지처럼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드립니다.